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마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연 채널에 제가 겪게 된 일들도 사연을 신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위로 세 형님들이 계시는데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속적인 트러블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현재 꽤 좋지 않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한 지역에 같이 사는 걸 원하셔서 저희 가족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세 형님들은 워낙 서로 똘똘 뭉쳐 잘 지내오셨는지 텃세가 상당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는 잘 챙겨주는 척 하더니 며느리들만 모여 있을 때는 완전 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런 말 못할 상황들을 혼자 앓고 있었는데 시모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계셨나 봅니다. 갑자기 새 형님들과 저를 다과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시모가 형님들께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최대한 좋은 관계로 지내길 원하셨네요. 어머,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저희는 원래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막내 동서 챙기는 거 못 보셨어요? 막내 동서, 내가 그동안 신경을 안 써줬다고 생각해? 한번 물어나 보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너무 서운해서 그래.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다그치듯 얘기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니? 하루 이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니? 5년 정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 된 게 너희들 셋만 뭉쳐다니고 항상 막내 며느리는 따돌리고 있잖아. 방금도 그래. 후식 준비한다고 넷이서 우르르 들어가더니 셋은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있고 막내 며느리만 정신없이 과일 준비하지 않았어? 내가 보다 못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셋이서 막내 며느리 챙겨주는 척 뭐 하면 되냐고 내 앞에서만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잖아. 막내 며느리도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적응되지 않는지 어색한 미소만 띠고 있잖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거야?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내 말이 틀리면 대답들 좀 해봐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내가 괜히 간섭이라도 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계속 지낼 바엔 그냥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희들을 부른 거니까 첫째부터 뭐가 문제고 왜 막내 며느리만 따돌리는 건지 말 좀 해봐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드러나 보자. 글쎄요. 저는 챙겨준다고 최대한 많이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보셨다니까 오히려 서운하기만 한데요. 막내 동서가 우리와 어울리려면 같은 물에서 놀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왜 셋이서만 함께 어울리는데요? 각자의 집안마다 돈벌이가 다른데 그걸 막내 동서가 못 따라올 게 뻔한데 굳이 무리해서 끌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둘이서 벌어모은 돈도 많지 않으니까 소형 평수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기름값 아까워서 소형차 타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어울리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저희는 그만큼 벌고 있으니까 대형 평수에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 쪽팔리잖아요. 우리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뒤에서 소형차 가지고 따라다니면 저희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막내 동서를 데리고 다녀야 해요? 가족들 모였을 때만이라도 관심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할 만큼 하는데도 욕을 먹는다면 아예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좋겠어요. 동서도 무슨 말을 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동서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잖아. 저는 어머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이 괜히 그러시겠어요? 솔직히 형님들, 가족들 보는 앞에서만 저한테 억지 웃음 보이며 잘 챙겨주는 척 하는 거지.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저를 아예 따돌리잖아요.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해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훨씬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방금 하셨던 말에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소형 평수에 살고 소형차 끌고 다니면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건 오늘 처음 듣네요. 저희 부부가 잘 살지 못하니까 차별하신다는 거잖아요. 형님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집안의 재력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양반 천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급을 나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고 해서 형님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대충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선 밤낮 안 가리며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데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세상 떠나면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굳이 돈을 쫓아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지금의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아주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남들 의식하고 그에 따른 사치 부리는 삶은 제 성격상 맞지도 않고요. 그런 사치 부리고 싶지도 않네요. 새 형님들은 얼굴을 붉히며 제가 한 말에 대해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돈이 전부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인 큰형님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앞으로 더 피곤해질 거라는 말을 끝으로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두 형님들이 따라 나갔고 시모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씁쓸한 웃음을 보여주셨어요. 새 형님들의 행동들이 너무 답답했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력이 많든 적든 사람 사는 인생 삼시세끼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들 잘나서 저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지 형님의 태도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 형님들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제가 나타나면 바퀴벌레 피하듯 일사불란하게 갈라서며 아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가족들 전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결국 한 소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신 시부가 가족 전체를 자리에 앉힌 뒤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니? 앉는 자리마다 가시방석이고
너희들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나까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면 그냥 다들 인연 끊고 살아. 형수님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말에 동의해요. 한꺼번에 모이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찾아뵙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어요. 형들도 형수님 눈치 그만 보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기가 정치판도 아니고 즐거운 주말에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형들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형수님들 성격이 하나같이 똑같은 거야? 저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데 뭉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큰형수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둘째, 셋째 형수는 큰형수만 따라다니고 어떠한 의견이라도 항상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뭘 얻어먹을 게 있으셔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젠간 집안 싸움 엄청 크게 날 것 같다고요. 지금 저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서방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당신도 내 편에 서서 대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편을 들어줘? 내 집에 오는 이유가 서로 헐뜯으려고 오는 거야?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너가 제일 문제야. 우리 집안에 제일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밑에 아랫사람들을 잘 챙겨야지. 너부터가 막내 며느리를 따돌리니까 위에 애들도 똑같이 따라 하는 거잖아. 너만 잘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겼겠니? 둘째, 셋째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 봐라. 그네를 주축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건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한꺼번에 너희들이 똑같이 행동했겠니? 솔직히 막내 동서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저희가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막내 동서와 맞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형님이야 저를 워낙 잘 챙겨주셔서 따르는 거지 막내 동서를 일부러 따돌리려고 같이 형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알아서 기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가족들 중에 제일 뭣도 없는 동서가 혼자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제가 막내였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얼마나 살갑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손윗 사람이 먼저 다가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알아서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요. 방금 손윗분들이신 분들이 하신 행동들이 이것밖에 안 돼요?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같이 엮일 필요는 없죠. 타인에게 본이 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대우는 받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아버님 댁에 따로 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가족들끼리 얼굴 안 붉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누구 하나 다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버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의 뜻대로 새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는 시댁에 따로 찾아뵈었고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새 형님들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시부와 남편이 새벽에 약수터에 간 상황에서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여시던 시모가 힘없이 쓰러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으신 시모에게 달려가 정신 차리시라고 몇 번이나 외쳐 불렀지만 미동조차 없으셔서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을 취해
시모가 쓰러졌다고 설명을 한 뒤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건강 상태를 진단한 결과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오신 거였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시부는 시모가 세상을 떠나실까봐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새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시모의 상태를 알렸어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시모의 뇌출혈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네요. 그날만큼은 형님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모와 단둘이 있었던 저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오고 말았네요. 동서는 뭐 하고 있었길래 어머님이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아직까지 눈을 못 뜨고 계신데 후유장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래? 동서가 옆에 있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 앞으로 동서가 어머님 옆에서 평생 수발 들도록 해.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만약 어머님이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상태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텐데 앞으로 아버님 혼자 어떻게 어머님을 병간호해요? 막내 동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책임까지 전부 짊어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혹시 알아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꾸준히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방치했을지도 모르죠. 지금쯤이면 벌써 눈을 뜨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버님, 막내 동서가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뒤에선 무슨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뉴스에서도 이상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랑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신 게 분명해요. 최근까지도 아주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쓰러지신 거지? 경찰 조사부터 받도록 하지. 이제 막 수술 받고 나오신 어머님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형님들한테 쓸데없이 상황 설명하면서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걸 해명하기도 싫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는 어머님 옆에서 간호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아니면 형님들도 어머님 간호하는 거 도와주시던지요. 병실도 좁은데 모두가 모여있을 필요는 없잖아. 오늘은 동서가 어머님 옆에 있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다음에 오도록 할게. 형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죠? 저희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었잖아요. 더 늦기 전에 일단 약속 장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어머, 동서. 먼저 나가지 말고 같이 가야지. 막내 동서는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라고. 새 형님은 어머님 옆에서 간호해달라는 말을 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니 병실을 빠져 나가 버렸어요. 시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단둘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시모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린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의사는 시모의 상태를 살폈고 추가적인 검사 진행으로 장애의 판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 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았던 게 시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시부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애들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야?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퇴근하고 온다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바빠서 못 오는 거래? 네, 그이가 전화를 했는데 많이 바쁜가 봐요.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누워 계세요. 며느리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놈들까지 안 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찌된 게 연락 한 통 없어? 힘들게 배 아파 나와 키워줬더니만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야?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마 큰형님의 입김이 있어서 더 못 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따로 연락을 취해보든지 할게요. 하여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며느리는 빠지지 않는구만. 안 되겠다. 큰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봐라.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있어? 여보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 테고 뭘 원하길래 전화를 했을까? 설마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나다. 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병원에 오라고 한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전날에는 내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제일 많이 걱정했다면서. 어머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제가요, 근래 많이 바빠서 시간이 좀처럼 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게 되면 하루를 날리는 건데 저에게 그만한 여유가 아직 생기지 않았거든요. 퇴원은 언제 하세요? 병원에서 말고 집에서 뵙는 게 좋겠어요. 요즘 도연 아빠도 많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도연이 가학고 준비 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수발이라도 들어달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니?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날 피하고 있는 거야? 빨리 대답해보라고. 아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제가 주말에 가끔 어머님 댁에 가게 되면 몸이 불편하시니 제가 모든 걸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가서까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건강하셨을 때는 어머님이 거의 다 해주셨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는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테고 그이가 장남이니까 모셔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굳이 그런 말을 들으러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하셔도 저는 지금 어머님의 건강 상태론 찾아뵙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손님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접을 받으려고 어머님 댁에 가는 거지 일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 밑에 동서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수발 들어달라는 말씀하실까봐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또 주동했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조금도 가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걷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도 너희들한테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당장 병원으로 다들 모여라. 내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오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애초부터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니까 결국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린 거라고요. 아버님도 저희 편에선 좋은 말 해주신 적 없잖아요? 이래서 아프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뿌리신 그대로 걷어들이시는 거니? 쥐뿔도 없는 동서내외 옆에 끼고 사세요. 큰 형님은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모에게 해선 안 될 말들을 쏟아내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시모는 머리가 아프셨는지 양손으로 머리를 잡으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새형님 내외는 병원에 오지 않게 되면서 시모의 마음도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형님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버님들은 왜 병원에 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새 아주버님 댁에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형님의 연락처 메인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새형님 네 애들은 이런 상황 속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고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들의 배경사진을 바꿔놓은 상태였네요. 시모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됐다며 저와 남편을 잠깐 병실 밖으로 나가달라며 시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병실 밖에서 시모가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모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시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바꿔 버리셨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놀랐지만 거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의 결정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국 시모의 말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모든 걸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난 이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새형님 네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좋은 말이 아닌 안 좋은 말로 제 감정을 건들기 시작하길래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결국 우리한테 도움받기 그러니까 동서한테라도 손을 벌리신 거잖아. 늙으면 서럽다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니까 동서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집안 살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등을 돌려버리니? 동서한테 부탁했겠지. 그렇다고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한심한 결정 아니야? 같이 지내다 보면 마찰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동서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한 건 형님이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요? 형님들이랑 아주버님 얼굴 2번 다시 안 보신대요. 인연을 끊어낸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셨겠어요?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던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 오신 거예요? 지레 겁부터 내셔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어머님, 한번 하시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두려워서 그 집에 기어 들어가? 동서나 어머님 옆에서 아양 떨며 지내. 누구는 시댁에 가고 싶어서 매번 찾아뵙는 줄 알아? 앞으로 평생 고생이나 하면서 잘 살아봐.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한 번뿐인 인생, 동서도 참 불쌍하다. 옆에서 시모와 시부가 형님의 목소리를 전부 다 듣고 있었고, 저는 시모가 전달해달라는 말 한마디 한 뒤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형님은 제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끊임없이 전화를 했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네요. 결국 새형님 네들은 계획대로 시댁에 모두 모이고 말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새형님 내외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침착하게 바라보셨고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이건 전혀 상황이 다른 문제라고요. 저희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되고 왜 얘들은 안 되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지금까지 고개 한번 내민 적 없는 것들이 이제 와서 이러면 너무 속 보이지 않아? 뿌리부터 다른데 저희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요? 아버님, 어머님 재산을 왜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이건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문제라고요.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고요.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앞에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눈뜬 장님들만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형 평수에 사는 입주민이 되었네요. 저희가 왜 집을 처분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모든 걸 싹 다 바꿔주셨어요. 그동안 가지고 계신 재산의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지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전에 살던 집 처분하고 아버님 집에 잠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집안에 있던 가전이며 가구며 싹 다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람 기죽지 말라고 얼마 전에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걷어찬 건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배가 아프신가 봐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어요. 저희 돈 문제 때문에 구차하게 이러지 말죠. 6개월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이시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집안이 뒤흔들릴 정도로 우르르 몰려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시부모님께서 원래의 계획은 자식들 전부 모아놓고 그동안 모아두신 재산 형제들한테 나눠준 다음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 형님 네들은 본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까봐 그게 두려워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시부모의 재산이 저희 부부에게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시댁으로 몰려 들어왔네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어이없어 하셨어요. 새 아주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형님들은 재산에 대한 문제가 불공평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들이 탐이 나면 너희들이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나는 막내한테 그동안의 고마움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돌봐드리면 되는 거죠? 내일부터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저희한테도 당장 재산 나눠주세요. 진작에 돈 얘기 꺼내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됐다. 너희들한테 돌아갈 일부의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증하도록 할 거다. 이게 내 뜻이고 결정이니? 너희들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라. 시모의 말에 당황한 새형님 네애들은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었고 저한테만 물질적으로 크게 보상이 주어졌다는 거에 배 아파하며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공기 좋은 시골에 거처를 옮기셨고 저희는 매주 찾아뵈어 필요한 것들을 챙겨 드렸는데 큰 아주버님이 시부께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새 형님 내외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해외 수출 사업이 이번에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인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위태로워졌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죠. 분명 부모라면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셨는지 시부는 새 형님 내외를 도와주지 않으셨고 결국 대형 평수를 살던 집과 재산들을 전부 처분해 손해 난 부분들을 힘겹게 처리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밥 한 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께서도 안색이 안 좋아지셨지만 아직까지 도와주지는 않고 계시네요. 새 형님들은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일부러 받지 않고 있어요. 그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 같아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생각입니다. 결국 새 형님들의 기고만장했던 콧대는 무너지게 되었고 줄줄이 줄초상 나게 되면서 저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네요. 본인들이 선택한 길인 만큼 감수하며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아직까지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새 형님들은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네요. 애초부터 서로가 잘 지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다가왔고 그와 동시에 아픈 기억도 같이 떠오르네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날의 사건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는 않겠죠. 하루빨리 아픈 마음이 무뎌지길 바랄 뿐입니다.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오는데 남편이었던 놈은 술만 먹으면 정신 나갔는지 아직까지도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잘했다면 이혼하지도 않았겠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짓도 똑같았지만 제일 충격이었던 건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 보였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인간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었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2년 정도 유지했었고 처음 1년간 시댁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지나칠 정도로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에 불만이 없었고 시댁에 갈 때마다 언제나 침착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최선을 다해 배웠고 시댁에 가는 걸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모의 행동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 1년 차 때 왜 저에게 잘해주셨는지 점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 생활을 회사와 빗대서 설명하자면 1년 차 때까지는 수습 기간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2년 차 때부터 1년간 시모에게 배웠던 것들을 혼자서 처리해야만 했죠. 그때 당시 시모가 저에게 수첩과 펜을 건네주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보고 적으라고 얘기했던 게 앞으로의 시댁 생활하면서 활용하게 될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가 시킨 것들을 수첩에 적어 놓은 대로 땀 흘리며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 없이 너한테 수첩을 줬겠니? 작년 설명절 때 뭐 하라고 얘기했어? 적어놨으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작년 설 때는 어머님께서 미리 장을 봐오시면 재료 다듬고 전 부치고 무조건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갈비찜이랑 양념게장과 소불고기 잡채를 해야 되고 갖가지 반찬들과 만두를 빚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걸 저 혼자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작년에 가르쳐 줬잖아. 앞으로 때만 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몸에 익어야 내가 편하지 않겠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그런지 때 되면 음식하는 게 너무 힘들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사부인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니?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본인 몸 하나 챙기기 힘들어 그런 말 해주는 걸 까먹으셨나 보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을 하면 시댁 일을 배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처럼 세세하게 전부 다 알려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어? 다른 집안 시애미들은 며느리 시집 오면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지부터 고민한다던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 옆에서 봐줄 테니까 한번 해보거라. 나중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눕게 된다면 앞으로 네가 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올해부터는 정식적으로 배워가는 걸로 하자. 그럼 일단 재료들부터 다듬고 전부터 부쳐볼까?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고 시모는 차근차근한 목소리로 저에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고 뒤에서 말로 저를 조종하셨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뒤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채찍질을 하셨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해 점심시간대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날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시모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잔소리를 쏟아내셨어요. 음식하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시모의 잔소리까지 들으면서 움직이다 보니 저 또한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셨던 시모는 저에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젊은 여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살짝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녁상은 새로 준비도 해야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너무 당황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들로 저녁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한숨을 쉬셨어요. 작년에 기억 안 나니? 그때 시애미가 뭐하고 있었어? 주방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었잖아. 점심 먹고 바로 저녁 음식 만들지 않았니? 작년 일인데 기억이 안 나? 너희 시아버지가 우리 마을에서 어떤 위치인지 몰라? 지금 이장을 하고 계시잖니?
우리가 먹을 점심 준비는 그냥 몸풀기에 불과한 거야. 저녁 준비는 지금 준비한 음식들보다 몇 배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너 기억력이 아주 꽝이구나. 분명 시애미가 작년에 얘기해 준 걸로 아는데. 가족이 없어서 홀로 명절 보내시는 분들까지 전부 챙겨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너는 그때 옆에서 만든 음식만 주워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시애미는 이 일을 벌써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 마을 이장의 위치가 쉬운 게 아니야.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행사 때마다 내려와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는 안 했나? 매년마다 6번 정도 마을회관에서 잔치하는데 그때 만들 음식 준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마을 전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라 그때는 난리도 아니다. 그제서야 작년에 시모가 했던 말들이 조금씩 떠오르게 되었지만 그때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게 당연히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앞으로 매년 있을 행사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게 정말 끔찍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1년에 6번이나 잔치를 벌인다는 시모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지만 문제는 남편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그렇게 지친 몸으로 점심상을 준비하자 시간 맞춰 현관문이 열렸고 시부와 남편이 들어오면서 곧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음식을 먹던 남편과 시부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해 보이자 시모가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보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엄마 음식 솜씨가 아닌데? 맛이 왜 이래? 손맛이 변한 건가? 내가 그동안 먹었던 맛이 아니라서 입에 안 맞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 내 입맛이 변한 줄 알고 놀랐었는데 확실히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당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매년 하는 음식들인데 왜 이렇게 간이 안 맞아? 나이를 먹어서 미각을 잃었나? 당신이 간을 안 봤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 시키는 대로 했거든. 여기 식탁에 올라가 있는 음식들 전부 며느리가 한 거야. 그렇게 입에 안 맞아? 아, 그런 거였어? 설마 했는데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음식들을 전부 다 만든 거구나? 어쩐지 현관문을 여는데 냄새부터가 다르더라고. 엄마가 만들지. 왜 이 사람 시켜서는 비싼 음식 재료 전부 다 망쳐버렸네. 내가 제일 기대하는 명절 음식이었는데 이거 어쩌지? 엄마가 수습 못할 것 같아요? 이대로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빠도 숟가락 내려놓으신 걸 보니 더는 못 드시겠나 봐요. 그렇게 입맛에 안 맞으세요? 분명 제가 간을 봤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준비한 거거든요. 내가 시키는 걸 제대로 했으면 이런 맛이 나왔겠니? 너 음식 만드는데 딴 생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여기에 있는 음식들 전부 간이 하나도 안 맞아? 이래서 저녁상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어? 조금 있으면 마을 사람들 집으로 올 텐데 이거 어쩌니? 그냥 엄마가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지금 식탁에 올려져 있는 음식 마당에 있는 개한테 던져줘도 안 먹을걸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어쩌겠어. 내가 다시 간을 봐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먹도록 해라. 며느리 음식 솜씨가 이렇게 형편없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 것 같네. 예, 일단 올려져 있는 반찬들 전부 다 주방으로 다시 가져오거라. 시모는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전부 다 주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새롭게 간을 맞춰 음식들을 다시 내어주었고
남편과 시부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네요. 좀 전에 제가 만들어내어 드렸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서운했었어요. 처음 하는 음식들이라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대놓고 형편없다는 말을 하신 시부와 남편 때문에 기운 빠져서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맛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았었는데 민감하게 반응한 남편이 걔도 안 먹겠다는 말을 들은 순간 고생하며 만든 건 생각해 주지 않고 막말을 한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제가 앞에 있는데 시모가 대신 간을 새롭게 맞춰 올려준 음식들을 맛본 남편은 그제서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점심 식사가 끝이 나고 시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셨고 남편도 그 뒤를 따르려 하길래 잠깐 대화 좀 하자며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남편은 급한데 나중에 얘기하자고 서둘러 나가려 하자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다시 불렀고 심술난 표정을 보이면서 투덜거리더니 방으로 들어왔어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아빠가 하는 일 도와드려야 한다고.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당신 아까 점심 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 아무리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도 그렇지.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걔도 안 먹겠다고? 그동안 내가 차려준 음식들 먹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고생하면서 음식 만들어준 나한테 그런 막말을 뱉을 수가 있어? 그리고 매번 6번이 넘는 행사도 있다면서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모든 걸 세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까먹고 말을 못 해줬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나는 봉사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노인분들 중에 가족이 없고 홀로 명절 보내시는 분들 음식 챙겨드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매년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혼자서 하냔 말이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나보고 앞으로 전부 다 혼자 하라셨어. 정말 그게 사실이야? 당신 혼자 음식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어?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처럼 형편없는 음식 나오면 정말 짜증나거든. 내가 부모님 집에 내려오는 이유가 뭔데? 엄마가 해준 밥 먹으려고 내려온 거거든. 그런데 당신이 음식 만들면 좀 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재료나 손질하고 옆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좋겠다. 내 말 뜻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매년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하냐는 거야. 우리 엄마 건강 안 좋으신 거 당신도 알잖아. 함께 보낼 시간도 많지 않은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작년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엄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알고 있어서 명절날에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엄마를 보살펴 드리라더니 지금은 아예 말이 다르시잖아. 당신도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밖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술이나 퍼먹고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도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명절날 시댁에만 오면 남편은 정말 남이 된다더니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네. 어떻게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 당신도 옆에서 일손 거들어줘.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야 한다고. 나중에 부모님이 건강이 약해지시면 내가 마을 사람들 관리해 드리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한테 주먹 일을 하라고.
남편은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며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남편을 잡으려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시모가 커피 한 잔을 하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남편과 제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들으셨는지 드시고 계신 커피를 내려놓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저보고 따라오라며 주방으로 들어가셨네요. 싱크대에는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들이 한가득 있었고 한쪽에는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 식재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네요. 시모는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갑자기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길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봤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 저희 엄마 생각을 깜빡 잊고 있었다며 서둘러 병원에 가보라고 만들어두신 음식들을 보자기에 포장까지 해두셨네요. 시모는 병원에 도착하면 전화 한 통 달라고 얘기하신 뒤 제 손에 음식을 포장한 보자기를 지어주시면서 시모는 앞치마를 둘렀고 산처럼 쌓인 식기를 설거지 하셨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 시모는 저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한 이유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킨 건데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고 서둘러 병원에 가보라며 고무장갑을 벗으시곤 저를 현관문 쪽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한테 전화가 오면서 더 난감한 일이 펼쳐졌네요. 네, 어르신, 오늘은 음식 준비가 좀 늦을 것 같네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저 혼자 하는 게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한 다음 연락드릴게요. 원래 며느리가 같이 도와줘야 하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제가 이해해줘야죠. 췌장암이래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옆에 있어줘야 하나 봐요. 그렇죠. 세상 떠나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가 얼마나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는데요. 오늘 며느리 덕분에 제가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얼굴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아쉽다고요? 아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아유, 어르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이따가 저녁에 연락드릴 테니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시모는 저보고 서둘러 가보라며 계속 등 떠밀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표현을 잘 안 하셨을 뿐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시모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웃음을 보이시며 저희 엄마한테 안부나 전해달라고 얘기하신 뒤 뒤돌아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불편한 마음 덜어내고자 양손에 들고 있던 포장된 음식들을 주방 식탁에 올려놓은 뒤 쌓여있는 식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시던 시모는 그냥 놔두고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했지만 이대로 가는 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며 묵묵히 저녁 준비하는 걸 도와드렸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모 시키는 대로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날 홀로 계셨던 마을 사람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게 식사를 하신 뒤 한참 동안 즐기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그날 너무 피곤해서 순식간에 뻗어버렸지만 어르신들을 대접해 드렸다는 거에 뿌듯하게 다가왔네요. 남편과는 냉전 사이였지만
그래도 시모는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침대에 쓰러져 자다가 목이 말라 눈이 떠졌고 물 한잔 하려고 주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와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피던 도중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자는 말이야, 잘 구슬리면서 동정심을 유발해야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면 제가 튕겨져 나갈 거 아니야? 네가 좀 전에 그 난리를 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여자가 불만이 있으면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일단 해결해 주겠다고 안심부터 시켜줘야 하는 거야. 아까 봤지? 내가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움직이잖아. 자기 가족 생각해줬다고 어깨에 날개 단 것 마냥 땀 흘리며 움직이는 거 봤지?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중요한 거야. 너는 엄마한테 배우려면 한참 멀었다. 나도 아까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느라고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니까. 너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고생하는 거야. 무조건 순종적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인생이 편하다는 거 몇 번이나 얘기했어? 솔직히 너 쟤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아까 땅을 치고 후회했다니까요. 뭐가 그리 불만이 많던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하는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싶더라고요.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다려 봐봐. 일단 내가 방법을 좀 찾아보마. 엄마도 컨트롤하기 쉬운 며느리가 좋지. 까칠한 며느리 데리고 사는 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 엄마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딸들이 몇 명 있는데 얼마나 순둥순둥 하던지 내가 봤을 때 너랑 딱 어울릴 만한 며느리감인 것 같다. 나중에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쟤한테는 절대 내색하지 말고 철저히 숨기고 있어. 그리고 임신은 안 되는 거 알지? 임신하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야. 최대한 시켜먹을 거 다 시켜먹고 내쳐야 후회 없지. 시모는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해 일을 시키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가 갈렸고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편과 제가 결혼한 상태인데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인 듯 보였고 시모는 저를 최대한 부려먹고 내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댁에 조금도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속으면서 당했던 만큼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의 감정을 숨기며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모와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을 뒤에서 전부 지켜보면서 증거물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서류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저보다 더 순수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 시모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의 딸들과 남편의 만남을 주선했고 그 모습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모든 걸 뒤집어 엎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때마침 김장철이었고 주말에 아침 일찍 시댁에 오라는 전화였죠.
그렇게 주말에 남편의 차에 올라타 시댁으로 향했고 벌써 마당에는 김장을 하기 위한 배추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몬은 마을 사람들 것까지 같이 해야 돼서 양이 상당히 많다며 시간 없다고 서둘러 움직이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일손을 돕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김장김치를 얻기 위해 시모의 지인분들도 시댁을 방문했네요. 미리 전날에 마을 사람들과 배추를 절여 놓았는지 서둘러 속 재료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날에 저는 엄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시모는 불렀는데 전날에 오지 않았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엄마의 몸 상태가 앞으로 몇 달의 시간도 남지 않을 만큼 안 좋아졌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미 정해놓은 다른 며느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서둘러 움직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돌발 행동을 보이자 시모는 당황한 듯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병원을 간다는 거야? 어제도 병원에 있겠다고 해서 배추 절이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방금 아빠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엄마가 지금 막 숨을 거두셨대요. 서둘러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사부인이 몇 달 정도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지금 가겠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기서 김장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제가 있을 필요는 없죠. 이미 사부인이 숨을 거뒀으면 사돈어른이 알아서 장례식 준비할 거 아니야. 그럼 천천히 가면 되는 거잖아. 너는 김장 배추까지 숨지게 할 거니? 지금 서둘러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숨 죽어서 맛도 없다. 서둘러 끝내고 가면 되잖아. 엄마 말이 안 들려?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한 사람도 아쉬운 상황에 지금 병원을 가겠다는 거야? 어떻게 너는 끝까지 이기적이야?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럼 당신은 어머님이 세상 떠나셨는데 우리 집에서 김장 끝내고 가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며느리감 찾아서 좋겠어? 벌써 정해 놓았다면서 왜 다른 여자들은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건데? 나는 이혼한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벌써 밑밥 깔고 있었더라? 그렇다고 본처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 첩을 불러오는 건 잘못된 거지. 저는 가방에 있던 서류철을 꺼내 펼치자 그동안 모았던 증거물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떨어진 증거물들을 주워 돌려가며 보고 있었어요. 시모와 남편의 얼굴은 갑자기 사색이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증거물들이 상간녀들의 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3명의 상간녀들은 서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한 듯한 눈치였고 시몬은 마을 사람들과 상간녀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뺏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고 있던 최종적인 자료 하나를 들어 올리자 시몬은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고 상간녀들은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며 김장 양념이 묻은 고무장갑으로 남편의 양뺨을 사정없이 날리며 머리채를 잡은 채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3명의 상간녀들 전부 임신한 상태였고 제가 들고 있던 건 상간녀들의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시몬은 상간녀들의 부모를 만나
조만간 이혼을 할 텐데 좋은 며느리감을 얻고 싶다며 대신 땅을 준다는 조건으로 만남을 주선했고, 남편은 3명의 여자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장이라는 집안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댁 집안은 쑥대밭이 되면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가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나타나 시부가 남편을 패대기 치며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시모의 조근조근한 말투에 속아 넘어간 상간녀의 부모들은 당장 땅을 내놓으라며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고, 시모는 그런 땅은 애초에 없었다며 용서를 구하자 상간녀의 부모들이 김장 양념을 머리에 쏟아 부으며 자기 딸들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네요. 정작 제일 큰 피해자는 저인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더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본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모의 게임에 넘어갔으면서 피해자인 척 하는 게 너무 한심했네요. 결국 그날 이후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뒤에 3명의 상간녀들에게도 똑같이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아직까지도 3명의 상간녀들을 사이에 두고 누구와 재혼할지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며 저의 소중함을 늦게 깨달았다고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네요. 그때 당시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은 거짓이었지만 시모와 남편의 진짜 인성을 보게 된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물을 꺼내기 위한 상황극이었지만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한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엄마는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이혼 사실을 비롯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작년의 기억들이 또다시 떠올랐네요. 하루빨리 그날의 기억을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쫑차 지나갔으니 분명 저에게도 좋은 날이 다시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에 살고 있는 46살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명절날 밥 한 끼 하러 온 엄마를 대한 시모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땀 흘리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죠. 둘 다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 딸 하나 낳아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맞벌이 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뒤에서 언제나 아낌없이 챙겨주시던 엄마에게 남편도 항상 감사해하며 사이로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대우는 저희 집안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노력한 세월만큼 시부모님께서도 알아주시길 바랬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나 손주를 안겨드렸을 때나 항상 얼굴에는 심술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듣게 된 이후부터 시부모님을 대하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닫히게 되었고 오랜 시댁 세월만큼 마음의 골이 깊어진 저와 남편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형이랑 똑같은 대우를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른데 한 달에 얼마를 달라고요? 왜? 내가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건데 받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너희들이 벌어들이는 월급의 일부분을 생활비로 주고 있지만 너희 아빠랑 내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서 좀 더 달라는 게 잘못된 거니? 둘이서 벌 만큼 벌고 있잖아. 형이 주는 생활비로도 충분한데 저희까지 같이 드리고 있으면 솔직히 광고 아닌가요? 뭐든지 적당히 하셔야죠. 그래서 주기 싫다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사지멀쩡하게 잘 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이야? 감사한 줄 알면 그만한 대우를 해달라는 건데 적당히 하라고. 너희 큰형은 군말 없이 생활비도 올려주고 큰며느리가 용돈도 개인적으로 따로 챙겨주는데 너는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고작 적당히 하라는 거야? 이런 것도 전부 다 작은 애가 시킨 거지? 네가 나한테 이럴 순 없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부터 한 번도 살갑게 대해주신 적은 없으셨으면서 돈은 바라고 싶으세요? 엄마가 저희한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장모님은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살고 계시던 집을 처분하시고 지금까지 옆에서 손주 돌봐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지 못해 항상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 장모님의 과분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뭐라도 더 해드리려고 자진해서 몸이 움직이는데 엄마는 어떻게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손부터 내밀면서 돈을 요구하세요? 지금 받고 계신 돈도 안 받고 싶으신 거예요?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시모가 원하는 걸 저희한테 얘기하자 남편은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다가 더는 시댁에 오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방 안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는 남편이 난리를 치면서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오자 화가 치미셨는지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남편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더니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시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까지 끊게 만든 여우 같은 여자라고 평생 마음에 상처로 남을 말을 서슴없이 뱉으셨네요. 남편은 더는 듣고 싶지 않다며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분을 삭히려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시길래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엄마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럴 수 있냐며 한숨을 내쉬었고 엄마는 사위를 위로해주고자 주방에서 안주거리들을 만들어 상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그동안에 서러웠던 감정이 북받쳤는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참 동안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지냈었는데 바쁘게 일하던 어느 날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웬만해서는 연락을 안 주시는 분이라 당황해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아무리 시댁과 발을 끊었다 해도 나랑은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 설마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건 아니었지? 내가 연락한 건 이번에 시부모님께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가족이 함께 있으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선에도 같이 움직이길 원하는 거냐고 슬쩍 여쭤보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 그럼 무슨 뜻이겠어. 같이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시는 거잖아. 시간도 꽤 지났고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으신 것 같아. 올 수 있지? 글쎄요. 제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소연 아빠 의견도 확인을 해봐야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퇴근하고 저녁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오래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더 오래 끌어봤자 좋은 거 하나 없어. 마음의 골만 깊어질 뿐이지. 내 생각에는 이런 건 동서가 중간에서 먼저 다리를 연결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 서방님이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 했을 때 동서는 대처를 잘했어야지. 당시에 서운한 감정이 있었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무책임한 것 같아. 며느리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해야지. 서방님이랑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형님은 처음부터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에서부터 강제성이 묻어나오고 있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왔는지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와서 잘못했다고 빌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형님의 전화 한 통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퇴근 후 남편에게 형님한테 전화가 왔었다며 모두가 가족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얼굴 봐서 좋을 거 하나 없다며 분명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거니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형님에게 참석은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바로 연락이 와서 받는 순간 수화기를 통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동서,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내 말이 우스운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 동서네랑 시부모님 중간에서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우리 부부만 시부모님 여행 따라가서 수발들라는 거야? 동서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조용히 얘기했을 때 분위기 파악하고 군말 없이 따라와야지.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런 것까지 사정 봐줘가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생활비도 많이 주고 웬만한 건 시부모님께서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데 동선에는 뭐만 하면 토달고 불만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가겠어? 나도 더 이상 참기 힘드니까 군말하지 말고 이번 가족여행에 참석해. 이건 명령이야. 한 번만 더 내 말을 무시해봐.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형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저희가 형수의 말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 수발 들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굳이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뭘 얻으시려는 건데요? 그냥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저희 부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뒤에서 수발 들어주길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형수는 편하게 여행을 가고 우리가 뒤치다꺼리 다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생활비도 많이 주고 용돈도 따로 주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가족여행 때 수발도 들으려 하지 않고 참석도 안 한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 아닌가요? 형수가 뭘 바라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굳이 거길 따라가서 기분 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말들 듣게 될 게 뻔한데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해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형수도 저희 가족사에 그만 참견하세요. 남편은 형님에게 있었던 불만들을 털어놓으면서
언성을 높였고 저희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뭔가 기분이 찝찝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잘 살아보겠다며 열심히 두 발로 뛴 것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시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거 최대한 맞춰드리면서 형님네 눈치 봐가며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불평불만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정작 시부모님과 형님네는 그런 저희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젖먹이 아기 마냥 바라는 게 점점 많아졌고 그에 따른 불만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더욱더 지쳐가면서 벅차기만 했어요. 더는 따라주지 못할 것 같아 힘들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만 보신 시부모님과 형님네 가족에게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결국 모두와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건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렇게 되니 마음도 편해지면서 저희 부부가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네요. 그 전에는 일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시댁 식구들까지 스트레스를 줘서 웃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인연 끊고 살다 보니 어느새 이런 환경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인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더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과 단둘이 오랜 시간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당연히 시설도 좋고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건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건강 좀 안 좋아지셨다고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엄마를 요양원에서 생활하시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도 편하지 않을 거고 걱정도 많이 될 텐데 굳이 돈 써가면서 엄마를 모신다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었는데 무조건 들어가신대. 절대 고집을 꺾지 않으셔. 우리한테 피해주는 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내 말은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데 당신이 잘 좀 설득해봐. 차라리 당신이 일을 좀 쉬는 게 어떻겠어? 우리도 이제 나 혼자 벌어도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되는데 굳이 당신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기에는 좀 미련한 행동 같아서. 앞으로는 소연이도 당신 손이 자주 필요할 테고 장모님 또한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집안일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래야 모두가 안정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을까? 남편은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모님을 설득시키기 위해 조용히 대화를 진행했고 결국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일을 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일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집안일에 손을 댔고 저희는 주어진 환경에 맞게 잘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없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니? 너는 그동안 셰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내가 꼭 먼저 연락을 해야 받는 거야?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연락 주신 거예요? 소연 아빠는 지금 일 나갔어요.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다. 사람 인연 끊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정말 평생 동안 얼굴 안 볼 생각한 건 아니지? 시간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되면 와줄 수 있겠니? 통화로 대화하는 것보다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다가가는 거니? 시간이 꽤 지난 만큼 다시 관계 회복을 했으면 좋겠구나.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신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하길 원하셨습니다. 시모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섣불리 시댁에 들리겠다는 말을 바로 해드리지 못했어요. 남편과 충분히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얘기한 뒤 전화를 끊었고 퇴근 후 남편과 저녁 식사를 끝내고 시모와 전화 통화를 했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한 이후부터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실 거라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남편의 생각을 꺼내놓았고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고 남편은 부모님께 들어야 할 말이 있어서 일단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던 걸 털어놓았네요. 저도 남편이 말한 얘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란 상태라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하자마자 곧바로 받으셨고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 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시모는 절대 안 된다는 말부터 나오셨을 텐데 그날은 제 부탁을 들어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명절날 시댁에 발을 들이고 말았네요. 시모는 저희 가족이 도착을 하자마자 급하게 마당으로 나오셔서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엄마가 쉴 수 있는 방 하나를 내어 주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어디가 안 좋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엄마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시모는 안 됐다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모의 모습이 적응이 되지 않아 약간의 거리를 두며 어색해져 있는 분위기를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데 형님네가 때마침 시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하셨어요.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는 것 같았고 시모는 저희가 오기 전에 미리 음식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으신 덕에 바로 상만 차리면 된다며 음식들을 내어주셨고 형님과 저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신다던 시모의 비명소리가 주방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급하게 시모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엄마가 시부모님 방에 들어가 계셨어요. 아까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내 방에서 나가세요. 엄마, 방에 얌전히 계시라니까. 여기서 지금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전부 다 치울 테니 이해 좀 해주세요. 살다 치매가 이렇게 심한 사람은 처음 봤네. 나중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싸는 거 아니야? 사돈,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유, 지금 막 밥 먹으려 하는데 이게 무슨 난리야? 이래서는 불안해서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것 같다. 우리 집이 노숙촌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싸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아무리 치매라도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냄새 어쩔 거야? 저희가 치운다고 하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먼저 식사들 하고 계세요. 저희가 깔끔하게 처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들, 네가 왜 사돈이 실수한 걸 처리한다는 거야? 이건 작은 애가 처리해야지. 그럼 지금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도 같이 해왔다는 거야?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요양원에 안 보내고 여태까지 모시고 있으면 어떡하니? 엄마보다 그동안 저희에게 잘 해주셨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주방에 가 계세요. 오래간만에 모인 만큼 서로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형이 엄마 좀 주방으로 모셔주면 좋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어두워지자 눈치를 살피며 모두가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평소처럼 엄마가 바닥에 실수하신 걸 닦았고, 저는 엄마를 부축해 화장실에서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곤 가지고 온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네요. 엄마는 피곤하셨는지 누워 계시려 하시길래 침대에 눕혀드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처리를 끝낸 뒤 주방에 들어가니 모두가 교자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도 빈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으려는데 그 사이 시모가 주방에서 나가셨고 형님이 말을 붙여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를 보자고 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왜 전화를 하셨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 네?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그저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 하셔서 인사드리러 온 것뿐이에요. 생각해봐. 몇 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다짜고짜 돈 좀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내 지갑을 열어주겠어? 도움을 받고 싶어도 기분이 먼저 상해서 안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좋았던 일도 사과도 할 겸 도움도 겸사겸사 받을 겸 해서 얼굴 보자고 한 거지. 그래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게 뭔데요? 형님네가 돈이 많지 저희는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도 별로 안 좋아서 저는 일까지 그만둔 상태인데요. 금전적으로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것도 많이 힘들거든요. 동선의 돈은 필요가 없어. 신용을 원하는 거지. 아버님이랑 우리가 따로 동업을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모자란 거야. 일단 일은 벌려놓은 상태고 대출도 다 받아서 더 이상 자금을 끌어모을 수가 없으니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고 가게를 오픈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 우리 사업에 숟가락 얹게 해줄 테니까 대출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신용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모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유롭게 준비를 하지. 계획했던 것보다 평수를 2배나 높게 잡아버리는 바람에 준비 금액도 2배나 들어가게 되었거든. 여기서 동선애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엄청 날 거라고. 급한 불만 먼저 끌 수 있게 서둘러 도와줬으면 좋겠어. 명절 끝나고 바로 준비해 줄 수 있지? 결국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과는 하고 싶지 않은데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해가면서 저희를 여기에 부른 거였네요. 더 이상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많이 실망했는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일어난 뒤 엄마가 있는 방문을 열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누워 계셨던 엄마가 자리에 안 계시길래 급하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는 집안 곳곳을 살피며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웬만해서는 한자리에 계시는 분이셔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집 반대편에서 남편이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와 급하게 달려가서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할 만한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퇴비 창고에 밥 한 공기와 간장 종지를 올려놓은 작은 독상이 보였고 그 옆에는 시모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퇴비 창고에 우두커니 서서는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그 자리에 앉아 시모가 차려준 형편없는 상차림에 숟가락을 들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엄마가 들고 계신 숟가락을 쳐낸 뒤 밖으로 모시고 나왔네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장모님이 치매 걸리셨다고 퇴비 창고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저 상의에 있는 밥이랑 간장 종지는 뭐예요? 설마 저걸 여기에서 드시게 하려는 건 아니시죠?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럼 밥 먹으면 또 쌀 텐데 내가 그 꼴을 또 봐야 한다는 거야?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자 싸는 양만 많을 텐데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해? 그래서 내가 최소한으로 차려준 거다. 이 정도도 신경 많이 써준 거야. 여기서 실수하는 건 큰 문제 없잖아. 저희 엄마가 환자인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분명 전화로도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대우해 주신 건 저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를 부른 이유가 전부 돈 때문이라면서요? 그 사업 망하길 간절히 바랄게요. 여보, 나 이 집에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빨리 해결하고 당장 나가자.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 드린 뒤 차에 모셔다 드렸고 그리고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시모는 저희가 떠나려 하자 안절부절 못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변명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에 다시 들어가 주방으로 향했고 남편은 식사를 하고 있는 교자상을 엎어버린 뒤 낡은 사진첩 하나를 툭 던져 놓았네요. 시부는 버릇없이 무슨 짓이냐며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았고 형님은 바닥에 던진 낡은 사진첩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내려다본 시부의 얼굴빛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풀더니 형님이 들고 있던 사진첩을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시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시부를 바라보며 사진 속에 담겨있는 상황들을 해명하시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사이 시모가 주방으로 달려왔고 시부는 들고 있던 사진첩을 시모를 향해 던졌습니다. 왜 두 분 다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건데요? 설명 좀 해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두 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두 분이서 언제부터였어요? 저희 모두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냐고요? 장모님께서 치매가 오신 뒤로 절대 비밀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시면서 사진첩을 가지고 돌아다니시길래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이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떠나신 장인어른께서 사진 작가인 거 다들 아셨잖아요. 장인 장모님께서 여행하시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 사진첩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들이에요. 누가 봐도 충격적인 장면 아닌가요? 아버지는 형수의 어머님이랑 몰래 손을 잡고 계시고 엄마는 형수의 아버님이랑 몰래 손을 잡고 계시는 장면은 누가 봐도 불륜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준 것 뿐이라고. 당신이 먼저 사부인한테 다가갔잖아.
뭔 소리야? 나는 당신이 먼저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어른한테 눈웃음 치면서 나한테도 안 부리는 온갖 교태로 아양 떨며 옆에 붙어서 꼬리친 게 누군데? 당신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나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탓을 돌리지 마. 그럼 두 분은 지금 서로 알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라고요. 말도 안 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저희 부모님과 바람 피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 사진들이 진짜라는 거네요? 형님은 경악을 하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부모님을 바라봤고, 아주버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시부모를 바라보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진첩에 있던 양가 집안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사진 때문에 집안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엄마가 치매가 오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평생 밝혀지지 않았을 거고 아무도 몰랐을 사실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할 때부터 시부모의 불륜은 지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며 모른 척하고 있었죠. 자식들만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아빠가 엄마와 여행을 다니시다가 시부모님과 형님네가 여행을 떠났을 때 같은 장소에서 만났었고 양가 집안의 불륜 장면이 사진 속에 찍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불행이 오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었던 게 엄마의 치매로 사진첩은 남편에게 넘어갔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결국 명절날 온 집안이 초토화되면서 형님네 집안과 시부모님의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현재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은 상태이고 형님네와 시부모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던 동업 또한 파투가 나고 말았네요. 그리고 저희도 그날 이후로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든 걸 다 잃고 두 분이서도 이혼 절차까지 밟고 계시니 온 집안은 두 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무너지고 말았네요. 이러한 상황이 온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네요.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 저 말고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어찌됐든 이걸로 시부모와의 인연을 마무리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시모에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갈 곳이 없으니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고 엮이고 싶지도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